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5 그 다음에 x 플러스 7 플러스 a가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2차 식의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제곱식인데 여기가 2차 식이어야 된다라는 게, 자, 요게 이제 문제 힌트인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a를 구하는 건데, 자, 먼저는, 자, 요거 말이 없었으면 위에서 어떻게 전개해야 돼요? 상수항 더했을 때 같아지는 것끼리 묶어서 전개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누구랑 누구? 1과 7, 그 다음에 3과 5를 더하면 8이 되니까 저렇게 두 개씩 묶어서 한번 전개해 봅시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좀 약간 보기 좋게 묶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앞에 거 두 개랑 뒤에 거 두 개 따로따로 전개합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떻게, 여기 x제곱 플러스 8x라는 녀석 어떻게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하세요. 좀 t라고 할게요. 자, t 플러스 7, t 플러스 15 플러스 a, 그죠? 자, 그 다음에 전개를 할게요. 자, t제곱 플러스 7t 15t니까 22t 플러스 15 곱하기 15니까 105인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원래는요, 여기다가 이제 이것을 인수분해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얘를 대입하는 과정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식? 2차 식의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애초에 지금 여기 t를, 자, t 플러스 얼마의 제곱이 되면 t에다 어차피 누가 들어가니까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2차 식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 모양부터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차식을 대입할 거니까. 2차식 대입할 거니까 이미 여기서 1차식의 완전 제곱식, 거듭 제곱이 그러니까 되어야지만 우리가 2차식을 대입했을 때 2차식의 제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일단 뒤에는 상수항만 맞추면 되겠죠. 여기 앞에 있는 22의 반이 얼마야? 11이죠? 그럼 11의 제곱이 얘가 뭐가 돼야 돼? 12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는구나? 바로 16이 되는구나. 자, 요거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가볼게요. 그럼 t제곱 플러스 22t 플러스 120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t 플러스 11에 뭐가 되겠어? 제곱이 되겠죠? 근데 t가 얼마라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8x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8x가 들어가게 되면 요렇게 2차식의 제곱의 형태가 완성되게 되겠죠. 우리가 치환했으니까 그 치환한 것을 나중에 대입할 때 그럼 대입하는 그 모양이 어떤 식으로? 요렇게 1차식의 제곱이 될수록 만들어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대입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A는 얼마다? 16이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설명이 되죠? 자, 다음 문제 보니까 자, 몇 차식이야 다? 2차, 2차, 다 2차예요. 그죠? XY 문자 두 개 있고 근데 얘가 밑에 보니까 어떤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어 있고 그때 A, B, C, D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가야 되냐? 자, 보니까 일단은 항이 많아요. 그죠? 항도 많고 한 문자도 아니야.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만약에 한 문자이고 차수가 3차 이상이면은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될 텐데 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x제곱이 있고 y제곱도 있네. x, y가 있는데 둘 다 차수가 2차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곱의, 그러니까 2차항의 개수가 1인 걸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다. 자, x제곱 되고 그다음에 x항이 마이너스 3xy가 있고 4x가 있으니까 자, 플러스로 묶어놓고 3y 플러스 4x, 그죠? 그 다음 나머지를 써보면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5y 플러스 3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뒤에 있는 게 인수분해 되냐 봤더니 2y, y
3, 1, 마이너스 플러스 가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y 플러스 4x, 그 다음 뒤에 건 플러스 2y 플러스 1,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3을 정리가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두 개를 어떻게? 이렇게 일단 새로 써보자고. 자, 부호를 정할 건데, 부호가 둘 다 뭐냐면,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여야겠죠. 자, 근데 보니까, y가 힌트로 항상 말씀드렸던 것 같아. y가 마이너스 3y가 됐으니까, 둘 다 뭐가 되면 되는 거냐면, 둘 다 마이너스가 붙으면 돼요. 그리고 x 붙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괄호로 가로를 쳐서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x. 자, 마이너스 이렇게 전개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자, 뭐 지금 마이너스 y가 있는 건 얘잖아. 그럼 얘가 앞에 거네, 그지? 얘가 자 ax 마이너스 y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거고, 뒤에 거는 어디? x 마이너스 cy 마이너스 d에 해당하는 거니까, 따라서 비교하면 a가 1, b는 3, 그죠? c는 2, d는 1 되겠죠. 그죠? 아닌가? 너무 잘못했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죠? 다 더하면은 1이 아닌데? 잠깐만요. 여기서 마이너스. 아, 인수분해가 잘못됐네. 그죠? 인수분해가 잘못됐네. 아, 여기서 인수분해 잘못됐구나. 저 문제를 잘못 쓴 건 아니죠? 여기. 그쵸? 아, 그러네. 인수분해를 잘못했네요. 그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게 맞네. 그죠? 이렇게 돼야 되네. 그럼 왜 고쳐야겠네요? 그렇지. 느낌 이상하더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러면 되죠? 이러면 됐네. 그러면은 끝에 것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여기만 플러스 3, 여기는 플러스 1, 그지? 그러니까 B가 1이고 C가 똑같고 D가 마이너스 3이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다 더하니까 답은 1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수정 완료. 자, 144번 볼게요. 144번. 자, 144번은 그 뭘 기억해야 되는, 우리 공식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 자, 한번 물어볼게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 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처음에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bc. c의 이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되겠죠? 이거 외워야 돼. 자, 바로 144번이 그 문제예요. 자,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얘가 0이란 뜻이에요. 처음에 나와 있는 힌트가.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 3abc라는 거는 넘기게 되면 0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얘 전체가 뭐란 뜻이에요? 0이란 뜻이에요. 그죠? 얘가 0이란 뜻이야. 근데 a랑 b랑 c는 삼각형의 세변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아, 그러면은 요거까지 나오겠구나. 그죠? 자, 요거 되면 우리 떠올라야 되는 공식 제가 쓰라고 했던 거 있었죠? 뭐였어요? 앞에 2분의 1을 묶어가지고 어떻게?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얘가 뭐다? 0이다. 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자, 제곱되고 제곱 더한 게 0이라고 하면 얘 모두 다 0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a-b도 0이어야 되고 b-c도 0이어야 되고 c-a도 0이 되어야 되니까 a랑 b랑 c랑 다 같은 정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제곱해서 0이라고 나와 있으면 실수의 범위에서는 뭐라고? 실수의 범위에서는 각각 다 0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큰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뭐 이거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공식 꼭 외워야 돼요. 지금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공식도 외워야 되고 두 번째 줄 요것도 공식 같이 꼭 기억해 놔야겠죠. 무조건 나온다. 나 나온다 했어 무조건. 학교시 무조건 나요. 자, 145번 볼게요. 자, 145번 풀고 나머지는 좀 넘어갈 겁니다. 자, 먼저 145번 볼 건데, 자, 보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죠? 1000의 제곱이고 밑에 거는 야, 이거 뭐 어떡하노? 252의 제곱 마이너스 248의 제곱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사실 요거는 좀 그냥 숫자 자체를 문자처럼 취급해서 계산하지 말고요. 여기서 계산하지 말고 문자처럼 취급해서 인수분해부터 하셔야 돼. 자, 위에는 그대로 두시고, 자, 밑에 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죠. 그럼 우리 뭐가 떠올라야 돼? 합차 공식이 떠올라야 돼. 252 더하기 248 곱하기 252 마이너스 이거 동일해 안 내요? 동일하겠죠. 얘네 둘 더하니까 얼마 나와? 500 나와. 빼니까 얼마 나와? 4 나와. 아하. 그러니까 5, 4, 20이니까 2000인가요? 그죠? 2000분의 1000의 제곱이니까 하나 그래서 2가 되겠지. 2를 다시 100, 1000 나누니까 얼마? 답은 얼마다? 500이다. 숫자 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 모양 나오면 그냥 바로바로 진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은 146번, 147번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은 먼저는 146번의 힌트만 드릴게요. 자, 그래서 힌트는 뭐냐면 지금 보면 숫자가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217도 있고 또 2017도 있고 또 2015도 있죠. 그죠? 자, 위에 모양을 보면 위에 분자 있는 모양을 보면 2017에 세제곱 플러스 8 돼 있어요. 그죠? 느낌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2017을 뭐로 두라고? X로 둬요. 2017을 X로 치환하면 되는 거고 2015는 그럼 어떻게 두면 돼? 2017이 X라 했으니까 2015는 X-2로 두고 문자를 다 적용시키시면 돼요.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8이랑 4는 건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큰 숫자만 문자로 바꾸고 그 상태에서 인수분해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분모분자 약분되는 모양 나와서 간단히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2017을 대입하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147번 보겠어요. 147번. 자, 147번도 요거랑 같은 원리예요. 뭐냐면 숫자를 문자로 치환해서 문자로 바꿔서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간단한 모양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자, 147번. 자, 보면은 이거 계산해도 돼. 물론 가능하다면 10 곱하기 11 곱하기 12 곱하기 13까지 하고 더하기를 한 게 어떤 수의 제곱이 된대요. 그죠? 그 어떤 수를 구하는 건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무거나 x로 잡으면 되는데, 자, 개인적으로 거듭 제곱할 때 계산하기 쉬운 건 뭐예요? 바로 10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10을 뭐로 두자? x로 두자. 그럼 11은 x 플러스 1이 되겠고 12는 x 플러스 2가 되겠고 13은 x 플러스 3이 되고 플러스 1이 돼서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모양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상수항끼리 더해서 같은 것끼리 뭐해서? 묶어서 전개한 다음에 다시 치환해서 전개하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멘트 아까 전에 풀어드렸으니까 여기까지 멘트를 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과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31쪽의 148번입니다. 자, 요거는 자, 보시면은 뭐라 나왔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이 얼마로 주어져 있고 7로 주어져 있고 문제 보니까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 플러스 3x 플러스 x분의 3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요거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유형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아무튼 자, 보면
자, 얘가 나왔어요. 얘가 나왔고 지금 친절하게 얘는 이렇게 두 개씩 묶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 줬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얘를요. 자, 외우고 있다면 외워서 쓰면 좋겠지만 내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단 요걸 세제곱한 걸 먼저 전개를 해보셔야 돼, 무조건. 요거 구해야 되니까. 그럼 세제곱을 하기는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 우리 세제곱 쓰면 돼. 더하기 3배,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더하기 3배,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그리고 더하기 뒤에 거 3번. 요렇게 일단 정리다. 아, 그 다음에 좀 정리해볼게. 약분 되니까. 자, 얘네들 앞에다 쓸게요. 플러스 3으로 묶으니까 x 플러스 x. 아, 요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요거를 구하고 싶으면 요거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구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써볼게요. 아, x 플러스 x분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x분의 1 하면은 얘가 나오겠구나. 자, 그리고 뒤에는 얘는 뭐야? 더하기 3 x 더하기 x분의 1이었네. 얘네들이 어떻게 되고? 사라지고. 결국 얘 구하란 문제네요. 그죠? 아, 얘가 저렇게 뭐가 되는구나. 아, 이게 바로 인수분해 되면 모양이겠구나. 그러니까 인수분해 모양이 바로 보이시면 가면 되는데 저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갔는데 되네. 자,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7의 세제곱 구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얼마니? 40 곱하기 7, 97이 63, 47에 8가 343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148번 풀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알려드리면서 알려드릴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 방정식 중에서 그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4제곱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는 모양이 있어요. 이거는 일단은 4차 방정식이고 요것을 인수분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요거는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요거는 조리제법이 아마 안 될 거예요. 마이너스 1로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예. 이거는 어떤 숫자를 넣어도 이게 0이 되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보면 가운데 기점으로, 그러니까 가운데 항이 총 5개니까 가운데 거 기점으로 개수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덥죠. 어이구, 조심히 오고. 자, 가운데를 기점으로 좌우가 개수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x제곱으로 모든 항을 나눠줘요. 뭐 하라고요? x제곱으로 모든 항을 나누라고. 자, x제곱 모든 항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x제곱 분의 1은 0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이제 좀 보이잖아요? 어떻게 묶어야 될 것 같아? 자, 이어 설명하면, 자, 이렇게, 그러면 2개씩 묶으면 되겠죠, 2개씩.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형태가 딱 규격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조리제법도 안 되고, 인수분해 공식도 아니고, 뭐 안 돼, 다 안 돼. 그러면, 항이 일단은 홀수개가 있을 거고, 정확히 가운데 있는 걸 중심으로 대칭이 돼요, 개수가. 그러면 가운데 있는 x제곱 항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2개씩 묶어서 이런 방식을 써서 인수분해하는 거야. 즉 뭐냐면 x 더하기 x분의 1에 대한 식으로 이걸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일로 잠깐 땡겨 올게요. 땡겨 오게 되면 처음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요거 2개를 묶을 거고 3으로 묶은 요렇게 된 거 하나 묶어 놓을 거고 플러스 2는 0 요렇게 정리가 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서 제곱해서 어떻게? 2를 빼면 되겠죠. 근데 2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얘랑 상쇄가 되버려. 이렇게 없어져 버려. 이렇게. 여기 플러스 2개요. 없어지니까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야 한대요.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x분의 1을
하나에 뭐 t라고 넣을게요. t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아이고 3t는 0. 자, 그 다음에 이제 t로 묶어봐요.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저 모양이. 그 다음에 우리가 치워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모양을 바꿔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원래 모양과 약간 좀 모양이 다르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x제곱 나눴었죠. 여기다 다시 x제곱을 곱해줘요. 왜냐면 지금 등식이라서 곱하고 나누고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하나를 x 두 개니까 하나는 여기 주고 하나는 여기다 줘서 전개해 볼게요. 그럼 앞에 있는 건 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경우가 지금 여기에 케이스에 없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요거 실제로 보면 0을 만족하는 실근이 없어요. 요거 두 개는 실근이 없고 다 허근인 녀석들이라서 요거는 요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알겠죠? 요거는 그래서 그 개수가 어떤 모양이다? 대칭 형태의 모양이 되는 인수분해하는 형태니까 한번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49번이에요. 이것도 149번은 힌트만 들고 넘어갈게. 자, 흔히 요거 x랑 y가 주어졌어요. 그죠? x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자, 루트 2 플러스 1 주어지고 y가 루트 2 마이너스 1 주어져요. 자, 이렇게 주어졌으면 자, 요걸 원래 그냥 대입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절대로 그냥 대입하지 마라. 자, 뭐냐면 문제 식을 보니까 x 마이너스 y 분의 뭐라 되어 있어? 세제곱이죠?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뭘 구하는 게 좋은 거냐면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간단하게 식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대입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위에 거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되겠죠? 우리 계속 인수분해를 계속 해나가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앞에 거 뭐해? 지워져 버리죠. 같으니까. 그럼 뒤에는 여기에다 대입한, 자, 여기도 대입할 때 설마 또 요거 제곱하고 곱해서 넣고 제곱해서 넣어도 되긴 돼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간단히 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어떻게? x, y 하나만 빼면 되겠죠. 요렇게 만들어서 푸는 게 조금 더 센스 있게 푸는 거예요. 왜냐면 요걸 더하게 되면 뒤에 있는 항들이 어떻게 돼? 없어지거나 간단하게 지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거나 빼서 식을 간단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더하니까 어떻게 돼? 2루트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곱하니까 2의 제곱이죠?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될 거야 그냥. 그럼 답은 7이겠네. 그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저걸 그냥 대입해도 답은 나와.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150번은 넘어갈게요. 150번은 똑같이 오른쪽 변에 있는 걸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 꼭 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 인수분해 한 다음에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51번. 자, 151번 보니까 새로운 문자가 있어. 그죠? 어떤 문자가 있냐면 대괄호예요. 대괄호. 문자라기보다는 좀 기호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A, B, C 이렇게 있고 대괄호 이렇게 있으면 얘가 뭐냐면 요렇게 정의한대. 이렇게 정의한대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요걸 다 갖다가 쓰세요. 다 갖다 쓰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첫 번째 거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대로 있고 그 다음은 BCA잖아. 그지? 그러면 더하기 BCA. 그지? 그 다음 거는 CAB죠? CAB. 그치? 이렇게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보시다 보면 이제 새로운 연산들을 정의하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막 가끔씩 이런 거 본 적도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뭐 얘가 뭐다 이렇게 정해 놓고. 그제 뭐 이렇게 뭐 A 이거 2B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A 뭐 이렇게 해서 얘가 얼마냐 이렇게 구하는 문제 나오거든요. 자, 그럴 때는 침착하게 요 연산이 뭘 의미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새롭게 우리가 연산을 정의했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갖다가 다 집어넣고 이건 어떻게 전개하는 거야? 이거 다 전개한 다음에 뭐 해야 돼? 인수분해해야 돼. 자, 어떻게 하라고? 전개하고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해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요거 풀어드렸었어요. 요거 풀어드렸으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54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왜 설명하려고 하냐면 그 항등식을 혹시나 또 까먹은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냐면 이거 인수분해 잘 안 돼. 154번. 요거는 x-1, x 플러스 p, x 플러스 c. 그지? 자, 얘가 항등식이래, 항등식. 근데 보면 왜 오른쪽에 있는 걸 전개하기도 그렇고 왼쪽에 있는 걸 뭐 하기도 그래요? 뭐 인수분해도 안 되는 모양이죠. 근데 하지만 얘가 분명히 항등식이라서 항등식. 자, 그러면 우리 항등식 풀 때는 두 가지 풀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풀이, 어떤 풀이? 개수비교법이 있었고 수치대입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판타스틱하게 뭘 하면 좋을 것 같아? 대입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대입, 그죠? 얼마부터 대입해야 돼? 숫자 아는 거 얼마? 1. 그럼 x는 1부터 대입을 하게 되면 얘가 어차피 얘는 뭐가 되니까 0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거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니까 a가 나온단다. a가 7로 나오게 돼요. 그죠? 그럼 a7을 뭐 한다면 여기다가 다시 대입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 나와요. 자, 요거 인수분해하려면 뭘 써야 될까요? 뭘 써야 될까? 바로 우리가 알잖아. 아까 전에 알았잖아. 1 대입했을 때 0 되는 거 알잖아. 바로 조립제법 쓰면 조립제법. 조립제법. 그죠? 조립제법 쓰면 된다. 아까 x는 1 대입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립제법 쓰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간단하게 주어진 힌트 내에서 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은 자, 155번은 힘들겠지만 인수분해 하세요. 인수분해 하시면 답 나오니까 꼭 다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6번. 자, 156번은 뭐를 x로 둘래요? 왼쪽 보니까 2017밖에 없지 않아요? 그죠? 2017을 x로 두고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 156번에서 쓰는 공식은 그거예요. 요거. 이래. 어떤 공식 쓸 거냐면 요거 기억해야 돼. 요거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요거 쓸 거예요. 요거 쓰니까 외워 두셔야겠죠. 자, 그리고 자, 157번. 자, 157번 보면은 자, 요것도 숫자 다 계산하지 마세요. 5의 세제곱 125고 5의 제곱 25니까 계산하지 마시고 여기서도 뭐로? x를 5로 치환하면 돼. 5를 x로 치환한 다음에 인수분해 하세요. 인수분해 하면은 아마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거기다 5를 대입하면 곱하기 나올 거니까 자, 그걸 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약수의 개수 구하는 혹시 알아요? 기억해요? 양의 약수의 개수.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숫자를 어떻게 한 거? 소인수분해한 거야.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지수에다 1을 더한다. 지수에다 1을 더한다. 지수에다 1을 더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요거 까먹으셨을까봐 알려드렸습니다. 알겠죠? 요거 지수에다가 그러니까
이 값을 아마 인수분해 한 다음에 5를 대입하면 숫자들의 곱이 나올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지수에다 1을 더해서 곱하면 그게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항이 4개짜리거든요. 157번은. 그럼 2개 해도 되고 2개 해서 해도 되고 근데 저는 조립제법으로 풀고 싶어요. 지금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6 플러스 2가 돼서 0이 되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조립제법을 쓸게요.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은 x-1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자, 2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러면 x-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에 2 x-1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나온 숫자가 뭐였었어요? x를 5라고 썼으니까 다시 5를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5 빼기 1은 4죠? 곱하기 자, 5 더하기 1은 6이에요. 6의 제곱이 되네. 그지? 여기서 우리가 거듭 제곱을 표현하기 위해서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지? 2가 몇 개? 2개, 4개, 5개. 2가 5개, 3이 2개. 그지? 지수에다 1씩 더하니까 얼마 나와? 6 곱하기 3의 몇 개? 18개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아닌가? 나 또 잘못했죠. 아, 맞네요. 나 왜 그러지? 상태가 안 좋나 봐요, 저도. 그러면 여기는 6이 되겠네, 그지? 그럼 세제곱이네요, 그죠? 그럼 다시 여기다 써줄게요. 그러면은 2 곱하기 6의 세제곱이고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니까 2가 4개, 3이 3개죠? 그래서 5 곱하기 4, 1씩 더하니까 20개네요. 네, 맞네요. 조금 지울게요. 자, 근데 저거 오늘 혹시 조립제법 하는 거 걸리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걸려요? 그래요? 그럼 넘어갈게요. 이거 괜히 설명 안 할게. 설명하면 오류 생기겠다. 안 되겠다. 설명 안 되겠다. 오케이. 왜냐면 저는 예전에 한번 여기서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잘 이해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괜히 건들지 않을게요, 이거는. 자. 그 옆에 이제 33페이지 보면 일단은 158번은 요거는 근데 어차피 먼저 158번은 앞에 있는 묶음 있죠. x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요거부터 먼저 각각을 인수분해 하세요. 인수분해 하면 우리가 요런 모양이 나올 거야 아마.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그럼 다시 여기서 두 개씩 재조립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인수분해 치환도 못하고 암호도 못하니까 전개하면 어려워지니까 이 앞에 있는 거 지금 인수분해한 모양이고 여기 뒤에 3이 있으니까 어떻게 적당히 두 개 잘 짝지면 되겠죠. 뭐랑 짝지면 되냐면 얘랑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넘어가고. 자, 159번. 자, 159번은 자, 팁을 주면 자, A-B가 있고 B-C가 있고 C-A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각각의 세제곱해서 더하는 모양 나왔잖아요. 그럼 요거 하나를 그냥 A, 요거 하나를 B, 요거를 C라고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세제곱 공식 있잖아요. 그걸로 인수분해 하세요. 알겠죠? 자, 정리하면 되고 160번도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거고 161번도
2017을 x로 치환하면 돼. 161번은 x를 2017로 바꾸시면 돼요. 자, 161. 자, 162번도 15를 x라고 놓고 동일하게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나중에 숙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넘어가 볼까요? 34쪽. 자, 34쪽에 제가 풀어드릴 거는 일단 164번 제목이에요. 164번. 164번 볼게요. 자, 뭐라 나있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2의 10제곱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뭘 구하라 돼 있냐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요거에 또 제곱이네요. 그죠? 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의 제곱이네요. 그죠? 자, 일단 제일 먼저 자, 위에 있는 식을 간단히 하고 정리하기 전에 밑에 있는 식부터 간단하게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에가 복잡하지만 제곱 빼기 제곱이라는 합차 공식이라는 우리가 부분을 좀 먼저 정리할 수 있겠죠? 앞에 거 세제곱이야. 자, 더하기 뒤에 거죠? 그 다음 요거에다가 중괄호 하면 되겠네. 그 다음 곱하기 자, 앞에 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면 요렇게 부호를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이렇게 되면 정리가 돼요. 얘랑 얘랑 얘가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요거가 두 개니까 2로 이렇게 좀 중괄호 할까요? 2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뒤에 거는 2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조금 더 써보면 4a 플러스 b의 세제곱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4 자, 요거는 이렇게도 정리가 돼요. 세제곱 똑같이 지수가 똑같으니까 요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그죠? 안에 거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요걸 아니까 갖다가 집어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는 2의 제곱이고 얘는 2의 30제곱 그러니까 몇 제곱? 2의 32제곱으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있는 모양 그대로 차근차근 해나가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엔 요 166번 있어요. 166번. 요거 아마 힌트를 하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힌트 좀 드릴게요. 자, 166번은 자, 무슨 힌트를 드릴 거냐면 자, 보면은 a-b가 뭐래요? 2 플러스 루트 3이죠? 그 다음 b-c가요. 뭐예요? 2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자, 이것도 당연히 밑에 있는 식을 보고서 밑에 있는 식을 어떻게 뭐 적당히 잘 인수분해해서 뭐 문제를 풀어 나가겠죠. 근데 아마 여기서 뭐가 필요할 거 같냐면 자, 아마 c-a가 필요할 거예요. 자, c-a는 어떻게 구할까요? c-a 반대로 표현해볼까요? c-a를 구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a-c를 한번 구해봅시다. 두식을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두식을 더하면 돼요. 더하면 얘가 나와요. 더하면 b가 없어지고 a-c만 남잖아요. 얼마 되는 거야? 4. 자, 이런 식으로도 이 식들을 변형을 시켜서 요거를 문제를 아마 인수분해하게 되면 요걸 아마 대입해야 되는 모양이 아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바꿔서 a-b, b-c 요거는 a-c거나 뭐 c-a는 당연히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고쳐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도출할 때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네, 숙제로 할게요. 자, 지금 하고 있는 복소수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중학교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중학교의 개념 안에서 배웠던 것들을 완전히 확장시킬 거예요. 숫자의 개념이 조금 더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체계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우리가 과거로부터 출발해 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자연수였어요. 자연수. 그죠? 그러면서 뭐의 존재를 깨닫냐면 0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돼요. 그죠? 0이라는 존재. 0은 뭐 추익선에서 정중앙을 뜻하는 거고, 왼쪽 편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제 지칭하게 되냐면 바로 음의 정수라고 얘기해요. 음의 정수. 자연수는 뭐의 정수가 되는 거예요? 양의 정수였죠. 그죠? 자,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어요? 바로 정수라고 얘기했었어요. 정수.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개념까지 확장을 시켰냐면 무슨 개념? 유리수까지 나왔어요. 유리수. 그죠? 자, 유리수는 뭐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게 뭐냐면 바로 무리수라는 게 있어요. 무리수라는 개념. 뭐 루트 안에 들어간 거, 뭐 루트 3, 뭐 루트 5, 뭐 이런 애들이 무리수겠죠. 자, 그리고 얘네 둘을 합친 게 뭐냐면 바로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 또는 요거는 이제 좌표 평면의 표현이 가능한, 그러니까 수직선에 찍을 수 있는 수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복소수는요, 여기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는 이제 허수라는 존재가 있고요. 실수와 허수라는,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이거. 허수라는 존재고, 요거 둘이 합치는 게 복소수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요거다. 그렇죠? 자, 일단 요렇게까지 수치를 확장시킬 거고, 자, 복소수의 기본 단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단위 이제 허수 단위라고 해요. 허수 단위. 허수 단위가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x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x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대로라면 어디? 우리가 실수 범위까지 생각했을 때는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곱해서 뭐가 되는 거? 음수가 되는 숫자는 우리가 없다고 배웠었어요. 근데 지금, 바로 지금부터는 이 수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루트 씌우면 어떻게 돼? x는 루트 마이너스 1 되죠? 얘를 이제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i라고 정의해. i.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걸 바꿔서 쓸 거예요. i라고 쓸 거예요. 그럼 i라고 쓰면 아, 얘가 바로 루트 마이너스 1이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들어가 있으면 사실 실수에선 존재하지 않는 허수이기 때문에 어딘 바로 다 여기 있는 거예요. 허수.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복소수. 복이라는 거는 겹친다는 뜻이에요. 겹친다. 그래서 복소수라는 거는 실수랑 허수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복소수는 기본 모양이 a 플러스 b i가 돼요. a 플러스 b i 너무 작다. bi 이렇게 돼요. bi i를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쓰면은 1도 헷갈리고 나중에 이제 팩토리얼도 헷갈려요. 팩토리얼.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팩토리얼도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i를 이렇게 안 쓰고 꺾었어요. 이렇게 i. 자, 그래서 복소수는 이렇게 a 플러스 bi가 기본 모양이고요. 앞에 있는 a를 실수 부분, 그 다음 b 오죠. b, i 앞에 있는 b, 이것을 허수 부분이래. 허수 부분. 둘 다 여기서 말하는 a, b는 둘 다 실수가 되어야 돼요. 실수. 이렇게. a, b는 실수고 i가 붙어있는 이 b 부분을 우리가 허수 부분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 플러스 bi라고 쓰게 되면요. 실수 부분은 얘가 아예 없어야 돼. 그러니까 b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 b가 실수니까 i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b가 0이 되는 부분인 거고 허수 부분은 그냥 b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돼요.
A는 뭐 0이어도 되고 아무튼 I만 살아있으면 돼. 허수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복소수의 기본 모양. 혹시 복소수의 기본 모양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새로운 개념이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의 단어를 할 건데 뭐냐면 이 복소수, 그러니까 허수 안에는 뭐 여러 가지 허수가 있어요. 뭐 2 플러스 3i도 있고요. 1 마이너스 2i도 있고요. 마이너스 7 플러스 뭐 루트 2i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순허수라는 게 있어요. 순허수. 무슨 허수? 순허수. 왠지 순허수 하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 순수할 것 같지 않아요? 순수한, 죄송합니다. 순허수는 순수하다는 의미,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깨끗한 거야. 오직 허수 부분만 있는 것을 순허수라 그래요. 이것은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순허수라고 써요. 그러니까 뭐 2i 같은 거 또는 루트 7i 이런 애들이 바로 순허수가 되니까 실수 부분이 없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순허수라고 한다. 자, 이해되죠? 이해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에 대해서 새로운 수를 항상 배우게 되면 뭘 배우게 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복소수가 같을 조건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숫자가 같을 때는 그냥 숫자가 같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중3 과정에서 뭘 배웠었냐면 그 무리수가 같을 조건 혹시 배운 적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루트 뭐 이렇게 여기 있고 B가 있으면 얘랑 1 플러스 3 루트 2가 같대요. 그럼 루트 앞에 있는 루트 있는 부분과 얘랑 어떻고? 똑같아야 되고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A는 뭐가 되고 1이 되고 B가 3이 되는 걸 배웠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허수라는 건 루트 마이너스라 했으니까 얘도 허수도 마찬가지로 성립이 돼요. 뭐냐 하면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라고 되어 있으면 뭐랑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만 같아야 되는 거예요. 실수랑 허수는 절대로 같이 계산할 수도 없고 같이 뭐 아무것도 안 돼. 얘들 얘가 남남이야. 같이는 있지만 남남이야. 그래서 실수는 실수끼리 같아져야 되고 허수는 허수끼리 같아져야 된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그럼 느낌이 그럼 만약에 더하기 빼기 할 때에도 실수는 실수끼리 할 것 같고 루트가 그랬으니까 허수는 허수끼리 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맞아요. 바로 계산,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할 때도 누구랑 누구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만 더하고 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쓰면, 자, 이거 한 번만 더 써볼게. 자, 만약에 0이에요, 0. 한쪽이 0이 나왔어. 그러면 A도 0이어야 되고, B도 0이어야 된다는 사실도 요건 조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위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자주 쓰일 거라서, 요거는, 여기 보면은 몇 번이냐면 그 36페이지에 소가로 3번에 그 2번이거든? 거기다 좀 밑줄 정도 거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혈렉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혈렉은. 흔히 우리가 그 뭐 배웠으면, 뭐라 해야 돼? 켤레라는 게 우리가 신발 한 켤레 하면 왼쪽, 오른쪽 둘 다 합쳐서 한 켤레라고 하죠? 자, 뭐냐 하면 여기서 켤레 복소수예요. 무슨 복소수?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I가 있으면 켤레 복소수, 약간 형제 같은 것이 어떤 형제냐면 A 마이너스 BI를 켤레 복소수라 해요. 예를 들어 줄게요. 1 플러스 2i가 있으면 1 마이너스 2i가 켤레 복소수 서로가 되는 거예요. 요런 애들 켤레 복소수고 쓸 때, 자, 어떻게 써야 되냐? 1 플러스 2i 위에다가 발을 써요. 그럼 얘가 바로 1 마이너스 2i 켤레 복소수를 뜻하는 거예요. 켤레 복소수를. 위에다 뭐 쓰면 발을 씌우면 바로 켤레 복소수를 뜻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다 발을 씌우면 얘가 되겠죠.
자, 근데 생각해 볼게요. 자, 1 플러스 2i에 바에다가 또 바를 씌웠어. 그러면 바는 아니고 1 플러스 2i 그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한 번 더 썼으니까. 1 플러스 2i가 1 마이너스 2i가 됐다가 한 번 더 우리가 켤레복소수를 했으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자, 이거 처음 배우는 개념이죠. 켤레복소수 위에 바를 써서 바로 다른 본인 형제 거 나오는 거. 자, 그러면 혼자 있을 때도 혼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혼자 있으면 마이너스 2i가 돼요. 그죠? 그냥 우리가 i 앞에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일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대로야.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켤레복소수는 무조건 어디? 루트 앞에다가 루트 앞에 있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준 녀석을 우리가 켤레복소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